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식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한 달이면은 뭐 15곳, 20곳에 식당을 가더라도 다음 달이 되어 내가 기억해보면 어떤 식당이 기억 남지? 라고 했을 때 기억에 남는 식당들은 과연 어떤 식당들인가요? 여러분들 기억에 각인시키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막연하게 모르고 장사하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기억에 남지 않는 매장으로 인해서 재방문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창업의 맥을 짚어주는 맥형입니다. 오늘은 기억에 남는 우리 매장 만들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우리 매장에 방문할 때 기억하는 순간들의 세 가지 지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방문 전, 방문하고 있는 동안, 방문한 다음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봤는데요. 방문 전에는 일단은 목적에 의해서 검색을 합니다.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우리의 사진. 사진이 일정하게 나와 있는 걸 우리는 결이라고 하죠. 일관성 있는 사진의 모습들이 고객은 첫인상을 비로소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스의 방문자 리뷰, 블로그 리뷰의 수량 또한 고객이 방문 전 우리를 검색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방문 중에는 고객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일단 환경적 요소들을 생각보다 꼼꼼히 따집니다. 그래서 불빛의 조도, 조명의 감도가 달라야 됩니다. 웰컴에 대한 인사, 서비스 되게 중요하고요. 유니폼까지 여기는 나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냥 개인 사복을 입고 본체만체 하고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이 집의 음식이 제대로 나올까? 이런 신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의 온도 되게 중요합니다. 지하라면 습하지 않게 해야 되고요. 1층이라면 환기를 잘 해서 내부의 온도가 적절해야 됩니다. 직원들은 더울 수도 있어요. 덥다고 해서 고객 또한 나와 마찬가지로 덥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고객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시원한 공간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내가 아니라 고객이 돼야 된다는 걸 예민하게 알고서는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방문 후 카운터 앞에서 고객은 우리와 헤어질 때 계산 시의 배려, 그리고 방문한 고객은 우리에게 또 강렬한 인상을 갖게 되는데요. 이제 화장실은 어땠는지, 계산할 때 서비스는 어땠는지, 고객에 대한 응대는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집에 가서 생각을 하게 되는 곳이 돼야지 이 다음에 또 목적성을 가지고 이곳을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고객에게 감동을 준다는 건 플러스 1점씩 여러분들이 획득하는 겁니다. 이 100점을 맞기 위해서 한 가지 행동으로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노력과 배려,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는 100점을 맞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때는 기본적인 점수 또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에 남을 수 없는 매장이 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뇌리에 박히는 킬링 포인트 요소가 여러 개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크게는 세 가지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킬링 포인트, 여기가 기억에 남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각적인 압도, 사진을 안 찍고는 못 배기게 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문을 열었을 때 이 매장은 어떤 매장이다 라는 것들을 알리는 신호의 오브제 공간을 인테리어를 하기도 하고요. 시크릿 문을 만들기 위해 매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두 번의 공간을 더 거쳐서 들어가게 하는 것도 반전의 묘미를 주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반전의 재미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요. 일례로 냉면집에서 냉면을 한 그릇을 다 비워야지만 볼 수 있는 가운데 문구가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뭐 이와 같은 문구를 새겨서 완벽히 먹었을 때 볼 수 있는 문구 같은 것들을 삽입해서 약간 재미 요소, 그걸 통해서 한 그릇을 먹고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청각과 촉각의 조화인데요. 공간이라는 거는 단순히 식사만 하는 공간을 넘어 즐기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생각보다 청각, 촉각 중요합니다. 그냥 밥집에도 매장의 결에 맞는 음악을 세팅하는 거, 단순히 음악을 튼다는 개념은 다릅니다. 식사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감쌀 수 있는 그런 청량한 음악이 고객이 이곳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로 작용을 합니다. 청각을 넘어 또한 촉각, 서비스를 했을 때 주어진 식기류가 무게감 있고 보기 좋으면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멜라닌 이런 그릇보다는 내 브랜드의 결에 맞는 그릇에 비용을 투자하면 좀 더 고객 입장에서는 맛있다고 느끼는 매장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요즘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 피크 앤드 법칙입니다. 심리학 용어이기도 한데요. 피크는 최정점의 순간입니다. 이게 고객이 식사를 할 때 맛의 정점을 느끼는 순간을 피크라고 하고요. 그리고 식사를 마무리하고 공간을 떠날 때 마지막에 앤드의 경험을 사람들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피크의 순간과 앤드의 순간, 우리는 그 순간 고객이 우리를 기억할 수 있게 요소와 장치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달에 20번, 30번 정도 외부에 나가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은 수많은 곳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 중에 우리 매장을 과연 기억할 수 있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반문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고객이 우리 가게에서 딱 한 장의 사진을 찍는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우리 매장에서 사진 찍을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뭐 오브제 공간이든 인테리어에 해당하는 뭔가 푸짐해 보이는 상차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 무조건 이거 나오면 사진 찍는다 하는 게 한 가지는 있어야 되고, 그와 같은 사진을 많이 찍는다 그러면 우리는 기억될 수 있는 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이 친구에게 우리 가게를 소개할 때 쓰는 첫 마디는 무엇이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맛있는 집 뭐 이렇게 소개는 안 합니다. 상향 평준화가 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맛있는 집보다는 구체적인 한마디로 우리 집을 소개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일례로 저희 감골 연탄집처럼 오면은 꼭 먹는 연탄 볶음밥이라던가 아니면 납작면에 싸 먹는 삼겹살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매장에도 존재하는지 반문을 해보셔야 되고,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와 같은 상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은 계속 어프로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쟁사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우리만의 쓸데없는 고집은 무엇인가입니다. 고집이 뭐 맛있어 이거는 고집이 아니죠. 맛있는 거는 상향 평준화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맛보다는 우리는 이 장을 통해서 찌개를 만들고 푸짐한 냉이를 올려서 고객들이 줄 서는 정말 맛집이 되었어, 뭐 이와 같은 특별한 우리만의 경쟁력 장치는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게 없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만드셔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지, 어떤 걸 킬링 포인트로 우리는 가져갈지 한번 아이템별로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깃집입니다. 고깃집은 특징 자체가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이템들에 따라서 어떤 상권에 들어가야 되는지, 부대 시설에는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로도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깃집은 목적성으로 내가 약속을 정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은 어떤 킬링 포인트를 넣어야 고객의 머릿속에 각인이 될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고깃집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뭐 고기 좋은 거 써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고기 안 좋은 거 누가 쓸까요? 수입산, 물론 한돈보다는 가격 차이도 많이 날 뿐더러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죠. 하지만 이제 수입산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 또한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장사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고기 질을 좋은 걸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시장에서는 경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고깃집, 이 디테일한 서비스와 경험을 이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크게 고깃집 3대 킬링 포인트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릴링입니다. 요즘에 그릴링 안 하는데도 많아지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저는 첫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객과 종업원이 만날 수 있는 첫 접점이 오랜 시간 할애할 수 있는 그릴링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그릴링을 하지 않는 곳들은 찬과 기본적인 세팅을 하는 그 순간이 고객과 만날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때의 첫인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구워주더라도 고기의 부위와 숙성과 이와 같은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다면 그릴링 서비스의 순간은 매우 중요하고, 단순히 그 고기만 굽고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언가 특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6가지 프리미엄 소스를 트레이에 담아서 하나씩 찍어 먹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고, 이 소스는 어떤 고기와 먹었을 때 어울립니다 라는 매칭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1인분을 먹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객단가 상승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순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배려의 순간인데요, 고객이 왔을 때 의류를 보관해 놓을 수 있는 보관함이 잘 준비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투자 여력이 있으면 스타일러와 같은 걸 통해서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고객은 다음에도 이 고깃집이 생각이 나겠죠. 특히 여자 손님들이 함께하는 그런 자리라면 화장실의 공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남녀 공용의 화장실을 사용하게 하거나, 내지는 멀리 돌아가서 비 오는 날 비를 맞고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거나, 이런 곳이라면 장사하는 사장님 입장에선 테이블 하나를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더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여성분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식당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을 처음에 세팅할 때 세팅이 가능한 곳인지를 먼저 보고 가게 자리를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려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거는 식사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넓은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도 고객들한테 배려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육미향
홀장이라는 파주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대표님께서 직접 이렇게 답답한 룸의 공간이 아닌 홀의 공간에 붙박이를 크게 설치해서 신발을 벗고 자녀들이 편하게 있으면서 부모님이 케어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므로써 어린 자녀를 키우는 상권에서는 정말 인기를 많이 얻고 있다는 거죠. 실제 매출로도 증명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장치도 내 기억 속에 좋은 매장으로 각인을 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로 국밥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밥 하면 투박함 속에 숨겨진 저는 세심함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국밥의 가성비는 가격 대비 양입니다. 양. 이유는 푸짐하지 않은 내용물이 많지 않은 국밥은 아무리 싸게 받아도 고객한테 인심을 얻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유독 40, 50대 직장인 남성분들은 해장을 하기 위해 국밥을 먹지만 국밥을 한 끼를 먹더라도 든든함이 뒷받쳐 주지 않으면 가성비가 없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순댓국밥이나 돼지국밥 이렇게 얼큰하게 먹을 수도 있는 국밥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설렁탕처럼 얼큰하지 않은 국물로 내용물이 부족한 아이템들은 자리 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내용물이 푸짐한 아이템들은 자리를 잡는데 오래 걸리지 않고 전국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는 장점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저는 국밥은 가성비 플러스 신뢰만 받쳐준다면 정말 인기 얻기가 좋고 소비자들 마음에 각인되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 고객들은 레트로트 식품을 정말 엉망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요즘 레트로트는 생각보다 엄청 고도화돼서 이 상품 제품 자체가 내가 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퀄리티로 음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레트로트를 쓰는 이유는 간을 하게 되고 사람의 손이 들어가서 육수를 희석하게 되면 이 맛의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팩을 통해서 노력을 하는 프랜차이즈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레트로트를 안전식품이다, 보관하기 용이하고 변질이 되지 않는 안전한 음식이다라고 생각해서 더 선호하고, 반대로 일일이 끓여서 먹는 거는 위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과는 차이가 나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일반적인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24시간 끓는 대형 가마솥을 전면에 배치해서 실제 이렇게 끓이는 모습을 연출을 한다든가, 보드판을 통해서 오늘 육수의 농도 내지는 끓이는 시간, 해장국을 판매하는 판매 개수를 이렇게 적어서 앞에다 붙여놓으면 무언가 사회적 증거처럼 인기가 있고, 이런 것들을 고객들한테 어프로치를 한다라고 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이곳에 찾아오게 됩니다. 또한 이제 미각에 대한 신뢰를 얻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요즘에 양은인의 동태탕이 잘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실제 김치 마스터 장인이신데요. 이 장인으로서 받은 인증패를 가맹점 모두에 이렇게 붙여서 여기 김치 하나는 맛있어 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 증거로서 유명하다, 그래서 맛있구나 라는 것들을 고객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장치 요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고깃집과 국밥집의 두 가지 사례를 예를 보여드렸는데요. 이와 같은 세 가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우리 매장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순간까지 만들어 놓으셔야 수십 군데의 식당 중에 여러분들 식당을 기억하고 다음에 또 방문을 하게 된다라고만 오늘 알고 이해하고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의 기회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